네, 경기도민의 가장 큰 고통은 역시 교통입니다. 교통 문제인데 지금 물론 이제 GTX가 예전 김문수 지사 때 계획돼서 A, B, C 노선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심지어 D, F 노선까지 지금 뭐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리다시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은 십몇 년이 흘렀는데도 A 노선은 이제 겨우 한 30% 정도 그리고 B, C 노선은 착공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ABC의 완공 시점을 대충 한 204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2040년까지 그 고통을 계속돼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좀 더 현실적인 공약으로 전철, 지하철의 지선을 확보하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국가 철도망 이런 식으로 가면 예산이라는 게 계속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사의 권한 내에서 경기도 예산 내에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교통 해결 대책으로 이 지선 문제를 내놨는데요. 저희가 12개 지선을 임기 4년 안에 완공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지선이라는 게 지하철역이라는 게 사실은 역 하나 만드는데 대충 한 1,000억 정도 들어가고요. 지금 이 부천 옥길 같이 부천 옥길에서 중간에 역을 하나 놓고 온수역에다 갖다 꽂는 정도 이런 정도의 지선이면 부천 옥길에 있는 모든 아파트들이 전부 역세권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만드는데 한 3,000억 정도면 충분한데 이걸 가지고 이 당장 아파트가 2, 3년 안에 역세권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제가 12개 중에서 5개만 먼저 말씀을 드리지만 김포 검단에서 풍무역으로 가는 지선이 있고요. 그리고 고양 같은 경우에 일산 식사지구 여기가 지금 10년 동안 지하철이 없는데 여기도 고양국제고등학교에서 풍산역으로 가는 역을 꽂을 수가 있고 의정부 밀락단지 여기는 이제 탑성역이 완공되면 같이 완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양주도 별내동 카페. 자, 강용석 후보님 발언 시간이 추가돼서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강용석 후보의 공약 발표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기호이번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와의 1대1 자유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당 주어진 시간은 2분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김 후보님 시작해 주시죠. 저는 강용석 후보님의 교통과 관련한 그 고민은 상당히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1기가 끝나고 2기에 대한 교통을 채 생각하기도 전에 3기부터 꺼내 들었죠. 그래서 김포에 계신 분들도 김포 골드라인 그 2량밖에 안 되는 경전철이라도 타고 다니시는데 8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리고 동탄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로 가는 지하철을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계시죠. 그런 면에서 평택이나 의정부나 화성이나 부천의 옥길, 옥수역까지 말씀해 주신 지선 부분은 저는 비교적 같이 논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통난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에 하나로 강용석 후보님께서 이 지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 안에 가능하겠다라고 보시는지요? 네, 지금 12개 노선을 저희가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대충 한 노선당 3,000억 내지 4,00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대충 전체적으로 봤을 때 4조 예산인데 그중에서 한 반 정도가 이제 경기도 예산이 들어갈 거고요. 네. 그리고 국가 예산이 이제 한 20, 30% 들어갈 걸로 보이고 이를테면 일종의 민자나 아니면 시군 예산에서 조금 뺐쓴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충분히 임기 4년 안에 4조 정도, 그러니까 2조 정도를 빼내는 건데 경기도 예산 33조가 아마 4년 후에는 한 40조까지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여기 그동안 이재명 지사에서 정말 쓸데없이 쓰였던 그런 예산들을 좀 정리해가지고 그리고 그런 기관들, 지역화폐, 뭐 경상원 이런 조직들 정리하고 무분별하게 늘어난 인원들 좀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이런 정도의 예산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지금 가장 다급한 것은 역시 경기도민의 교통 문제 해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경기도에 있는 많은 분들이 힘들었던 거는 겹겹이 쌓인 규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알고 보니까요. 그러나 법을 고치지 않더라도 시행령으로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 북부로 보면 군사시설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서 또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에서는 접경 지역을 적어도 7개의 시군은
제가 시행령을 통해서 제외할 수 있음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동부에 계신 분들은 맑은 물을 서울로 내보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을 갖고 계시면서 많이 헌신하시고 피해도 많이 보셨죠. 이 부분도 역시 환경부 장관과 함께 제가 한번 고시를 통해서도 이분들께 직접적인 보상을 해드릴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일자리 유치, 기업을 위해서 애플과 구글, 헤드쿼터 유치가 인상 깊었습니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경기 북부의 규제 해제 문제하고 이제 애플이나 구글 같은 뭐 세계적인 IT 기업의 유치 문제는 약간 다른 부분인데요. 별도였죠. 네, 경기도 북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군사 보호구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팔당 이라든지 아니면 뭐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한강변을 완전히 뭐 경기도는 한강이 강이 아니라 마치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것처럼 한강은 서울에만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될 정도였는데 이런 규제를 과감히 풀어도 군사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상수원도 취수원을 청평댐 쪽으로 이전하면 오히려 더 깨끗한 물을 제대로 마실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전에 그 수변 관광지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봐서 대폭적인 규제 완화 굉장히 자, 이번에는 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무소속 강용석 후보의 1대1 자유 토론입니다. 김동연 후보님 시작해 주시죠. 네, 지금 뭐 후보들 가운데 이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다들 그 문제 심각성과 해법은 여러 가지로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생각을 같이 하는 것도 있고 또 일부 조금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 의원님께서 지선과 관련된 얘기하신 거는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GTX의 연장과 신설에 대한 공약을 내세우면서 그와 같은 지역별 지선과 관련된 것들을 각각 해당되는 시장 군수보들과 협약식을 하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반가운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도 저는 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데 많이 쓰이는 광역버스의 확충 또 일 늦게까지 하시는 노동자들을 위한 심야버스의 확대 또 교통약자를 위한 전기 저상버스 이런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우리 강 의원님 의견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 선거 과정에서 공약 토론이 진행이 되면서 이 어떤 좋은 결론이 도출되고 있다 이렇게 굉장히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특히나 심야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대중교통 시간 연장과 심야 대체 교통수단 확보 이런 명목으로 대중교통 시간 연장을 내세웠는데 이미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중교통 시간을 12시 30분까지 연장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민의 대중교통에 대한 불편을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고요. 심야 교통수단은 사실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 경기도의 전국 관광버스의 60%가 차적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버스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너무 경영 상태가 어려워졌는데 이 관광버스들을 대거 심야 시간 12시부터 5시까지 투입을 해서 주요 지역을 커버를 하면 지금 뭐 요즘 택시가 안 잡혀가지고 경기도민들의 불편이 정말 말도 못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택시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촘촘하게 관광버스를 투입해서 하면 택시 비용보다 훨씬 싼 비용으로 제대로 심야에도 급한 마음을 갖지 않고 제대로 교통수단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강 의원님 답변 감사합니다. 강 의원님 또 다른 공약들을 봤을 적에 이렇게 작지만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공약들이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는 그 어르신 공약에 대한 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비교적 다른 것에 비해서 이 어르신 등 이 소외된 계층에 대한 공약이 다른 것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경기도도 금년부터 이제 고령사회에 진입을 합니다. 이와 같은 어르신 또 이 취약계층을 위한 공약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의 공약은 전부 이제 프로젝트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 공약들 14가지는 전부 다 임기 4년 안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진행해서 완성할 수 있다. 그리고 4년 후에 평가받을 수 있다. 이렇게 공약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복지정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두 분 김남매 후보님들께서는 기존에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들을 새롭게 공약처럼 포장해가지고 내놓으신 게 너무 많은데 특히나 노인, 청년 뭐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공약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들을 공약이라고 내세우는 그런 짓은 하지 않겠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김동연 후보님 30초의 시간이 네, 강 후보님 답변 감사합니다. 뭐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노인이나 또 어르신들 문제 관련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어르신 일자리 문제 꼽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수원시에 있는 그 노인의 어른분들 찾아뵀을 때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르신 일자리 문제, 또 돌봄 서비스 문제, 또 이 경로당 운영과 관련해서 애로사항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것들 촘촘히 살펴보면서 우리 어르신들께도 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정의당 황순식 후보와 강용석 후보의 1대1 자유 토론입니다. 황 후보님 시작해 주시죠. 네. 강 후보님께는 좀 강 후보님 스타일로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강용석 후보님의 공약은 좀 내용보다도 좀 신뢰성과 태도의 문제가 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지난번에 대통령 통화 기록이 있다고 했다가 말할 수 없다고 했다가 지금 말이 바뀌고 계신데 마치 뭐 유튜브 방송하듯이 말이 바뀌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대통령이 직접 선거 개입을 하면은 좀 탄핵 소추도 얘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사안인데 이것을 이렇게 가볍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고요. 대통령과 정말 통화를 하셨는지 하지 않으셨는지 이 자리에서 그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윤 대통령이나 또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 어떤 누를 끼치거나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그럴 거면 처음부터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네. 제가 뭐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기자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우연찮게 나온 얘기를 해가지고 뭐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게 말씀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쨌든 답변하실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하여간 뭐 책임을 뭐 가지고 책임감 있게 하라고 하는 통화하신 겁니까? 안 거에서 하신 충분히 겁니까? 제가 뭐 이해하겠습니다. 통화하신 거예요? 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네, 안 하신 건지 하신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좀 정치가 무책임하게 되면 안 된다 말들이 정치인의 발언은 그래도 좀 무거워야 된다라고 좀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아까 3번 재건축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몇 프로 주겠다는 겁니까? 주민들이 원하면 뭐 500% 네. 100%도 지금 뭐 500%고 600%고 그게 아니고요. 예. 지구 단위 계획을 하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 이제 그 기존의 도시계획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새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 지역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되는데 대신 이제 층고라든지 층고를 좀 제한을 안 하면 건폐율을 낮추고도 충분히 쾌적하게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기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은 단지 집이 낡았다. 그러니까 새 집이 필요하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계획하에 사업성 있게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파크시티라는 거는 그 3본이 지금 일기 신도시 중에 205%로 가장 너무 높고 용적률도 높은 상태고 사업성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3본에서 뭔가 제대로 된 사업 모델이 나온다면 네. 분당 일산 같은 데도 알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한 가지 이렇게 질문이 같이 있어가지고요. 지구 단위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을 누가 기부채나. 수립하는지 아십니까? 당연히 알죠.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지구 단위 계획은 뭐 시도에서도 할 수도 있고 또 사업자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승인해 주는 거는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지사가 해야죠.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서울에서만 정치하시고 서울에서 일하셔가지고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서울은 서울시장이 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가 서울시입니다. 사업자가 할 수도 네. 있습니다. 만평 네, 지구 이상의 단위 땅에서 계획은 사업자가 하는 거예요. 국토이용 계획법에서 그렇게 다 돼 있으니까 정확하게 일반적으로 가지고 전체적인 지구 단위 계획을 통괄돼서 짜는 거는 보통 시장이 짭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짜게 되어 있고요. 예. 강 후보님, 예, 발언 시간이 끝났고요. 이제 황순식 후보님 네. 17초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주민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짜게 되어 있고요. 어떤 특정 단지만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도시 전체를 보고
도시계획 그 지구 단위 계획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것은 시에서부터 한다. 그것을 경기도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게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주체는 시다라고. 넓이에 네, 알겠습니다.